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러시아 관련된 뉴스인데요.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리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4조 9천억의 발주가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가 들려오면서 된 상황이 됐어요. 이건 무엇일까? 러시아의 즈베즈다에서 계약을 불이행했다. 삼성중공업에서. 그래서 선수급 1조의 지연에 이자 내라 이러면서 계약 해지하겠다고. 요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 러시아가 한국 압박하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죠. 유화 작업을 펴요. 너네들 기다리고 있어. 윤석열 너의 선택만 남았어. 우리는 마음 열고 우리 편에 다시 서기를, 우리 같이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계속 가는 거죠. 러시아가 한국 연맥일 거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러시아 연맥일 거 없어요.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다 탈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가 없습니다. 러시아 연맥일 게 없어요 이제. 근데 러시아는 차곡차곡 한국 연맥일 일들 계속 할 게 많습니다. 카드가. 푸틴이 KGB 비밀 요원 출신이고 전략가예요. 엄청난 전략가니까 독재를 수십 년간 하죠. 그래서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러시아는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예요. 설문조사 해봐도 94.8%의 국민들이 한국 좋게 보아요. 세계에서 가장 한국 좋아하는 나라가 러시아였고, 러시아는 한국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꼬시고 로켓 기술, 미사일 기술, 전차 기술, 장갑차 기술, 대공 미사일 기술 이런 거 다 퍼주고, 우리 삼성, LG 1, 2등으로 팔아주고, 핸드폰, 가전, 화장품, 간장, 마요네즈, 컵라면, 기똥차게 수입을 해주고 한국 제일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러시아 사람들도 기업 이미지 평가 이런 거 설문조사하면 항상 삼성이 1등, 2등이 아디다스예요. 삼성 좋아하고 한국 현대차가 또 1등이에요. 수입차 중에. 근데 그거를 수십조 꿀을 빨 수 있는 시장을 발로 차버렸어요. 문재인과 윤석열이 세트로. 근데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한국 제일 싫어하는 나라인데 한국 좋다는 거 18.8%밖에 안 돼요. 싫다는 사람 비율이 53.2%입니다. 이렇게 한국 싫어하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겠대요 윤석열은. 진짜 러시아를 발로 차버리고 러시아한테 거의 선전포고급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전포고급으로 발언을 하고. 근데 문재인도 시작점이었어요. 이게 윤석열만의 업적은 아닙니다. 러시아 팽시킨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그때 너무 재빠르게 제재에 동참해버렸어요. 그동안 러시아 한국이 쌓아온 우정을 쌩까고 아주 급하게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고요. 요거는 우리가 러시아랑 20-30년 찰지게 쌓아온 한러 우정을 배신 때린 거예요. 요거는 지금 대선도 좀 남아있고 국내 정치도 골치 아프고요. 우리는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좀 때웠으면 될걸. 요때 재빠르게 제재에 동참을 해버렸어요. 요게 시작점이었어요. 왜냐면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니까 세트로 가는 거죠. 인도처럼 중립 선언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인도는 러시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꿀 빨고 있죠.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원유다 이런 에너지 자원들 수입도 하고. 인도가 정치를 잘했어요. 외교. 이자가 외교를 잘한다 그러는데 외교의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잘한 적 없어요. 외교 국방 잘한다 쇼를 해줬을 뿐 외교 잘한 거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에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계약을 취소하는 협박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푸틴이 러시아와 한국 관계 회복은 한국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돼 있어. 너희들하고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한러 우호 관계를 복원시키고 싶어. 이러면서 윤석열을 회유를 하면서 양동작전으로 삼성중공업한테 한 5조 원짜리 요 계약을 돌연 취소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요게 진짜 전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푸틴이 6월 6일 날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안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자주포 포탄은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무기는 공급 안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한국 지도부 선택에 달렸다. 윤석열 네가 하기 나름이야. 우리 채널 열려있고 협력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일본한테 싹 선을 그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바꿔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샷단 마우스 시키고 한국은 꼬시는 거예요. 한국만 이쪽으로 꼬시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이쪽으로 일단 꼬셔서 한미일 동맹 요거를 깨트리면은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국제 패권의 행방을 가를 수 있는 캐스팅봇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이 어느 편에 줄 서냐에 따라서 세계 패권의 승자가 갈린다. 그래서 푸틴도 일단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꼬셔서 자기네 편으로 데리고 오면 미국, 일본을 찌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먹힐 것 같진 않아요. 윤석열은 지 혼자 결정 못하는 엔진이 달린 기관차가 아니고 항상 평생을 위에서 지령만 내리면 지시대로 하던 엔진 달린 기관차에 딸려가는 객차 같은 인생을 살아오던 게 윤석열이고, 지 의지대로 자기 능력으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홍석천, 방상훈 회장님들 적폐급 파당들의 떠먹여줌으로 대통령이 된 건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알겠죠. 러시아의 첩보 KGB 후예들 또 한국 사정 다 알겠죠. 그러면서 한국을 족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회유하는 거는 안 먹힌다는 거 알겠죠. 윤석열이 스스로 선택 결정권이 없다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위기란 얘기예요. 푸틴도 조만간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 분명히 윤석열 정권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불안하게 만들고 조질까.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는 협박 카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삼성중공업 4조 9천억 계약 취소는 시작으로 봐야 해요. 주한 러시아 대사가 6월 11일 날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 회복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미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는 대로 아주 빨리 관계 회복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요 발언은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겠다는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여져요. 너네들은 우리랑 친하게 지낸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무기 지원 레드라인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도 하면서 한러 관계 회복해야지. 회유 작업도 하면서 협박도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참 한반도에는 전쟁이 빌드업이 시작된 거는 확실해요. 전쟁 전에 끌어내려야죠. 지금까지 상황을 또 아셔야 돼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 얘네들이 왜 또 급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작년 5월 4일 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있죠. 얘네들이 도쿄에 새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했어요. 인도 태평양 거점 역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유럽 국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군사 동맹을 맺은 게 나토인데 왜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만드냐 이겁니다. 이게 중국 러시아 북한 얘네들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막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의 나토 연대 움직임 맹비난 제2의 망국을 명심해야 한다. 연일 일본 때리는 북한 나토 밀착의 군사 대국화의 속심이라고 북한이 계속 견제를 했었어요. 북한 나토의 일본 연락사무소 설치에 이거는 동북아의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왜 일본 도쿄에 사무실을 만들고 거점을 만들면서 중국 러시아를 왜 자극해 북한까지. 그래서 작년에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 돕겠다. 위성 개발 돕는다는 거는 로켓 기술 미사일 기술 전수해주겠다 이거죠. 분명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많이 전수해줬을 거예요. 작년 말 12월 29일 날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분쟁 위험 지역이 아프가니스탄 대만 한반도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면서 균형 외교를 하고 레드팀과 블루팀 사이에서 균형 외교,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서 이쪽에 편 들 것 같은 척 하면서 이쪽으로부터 얻어내고 또 이쪽에 편 드는 척 하면서 이쪽한테 얻어내고 이런 기똥찬 멋진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만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레드팀도 블루팀도 한국을 자기네 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협상력도 발휘를 못하고 외교 같은 거 아예 모르는 띨띨이 모질이니까 미국, 일본 쪽에 몰빵으로 줄 서 있는 상황인데 그걸 깨버리려고 푸틴이 회유 작업도 하면서 협박도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 결정할 힘도 없으니까 좀 위험하다 이거예요. 올해 1월 11일 날 네이버 카페 러사모 러시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과 결혼한 분들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카페인데 러시아 와이프가 곧 한국 전쟁 터질 거라고 하더래요. 러시아 와이프가 본토에 있는 언니한테 언니랑 전화를 했는데 북한이 전쟁 준비 중이라고 시댁 식구 다 모시고 러시아 본국으로 오라고 했다. 분위기가 쎄하다. 그래요. 지금 한반도 전쟁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북 전단 풍선 띄어보내는 탈북자 박상학을 좀 압박하고 이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는데 빨리 풍선 날려보내는 거는 막아야 돼요.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선 계속 날리면 북한도 계속 오물풍선을 날리고 그러면서 오물이 들어있는 풍선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확성기도 방송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계속 확성기로 자극하다가 대북 확성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총질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10배 100배 막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여튼 탈북자 박상학 먼저 깜빵에 쳐넣든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 보낸 거 아니잖아요. 남한에서 경고를 북한에서 내렸는데도 계속 대북 전단 날리고 풍선 띄어보내고 자극을 하면은 북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북한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보내냐고요. 굳이 북한을 자극하냐고요.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통일이 되고 우리가 북한을 날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체제 흔들리면 북한 김정일 독재 정권은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체제가 분열되고 흔들리면 중국이 호시탐탐 수십 년간 북한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데 북한 먹어버립니다. 중국이. 근데 북한이 먹어버리겠다고 중국 내려오면 한국, 미국, 일본 연합군이 싸우겠다고 또 6.25 전쟁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점입니다.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의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박상학이 풍선 하나 띄어보내는데 150만 원인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수백 수천 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나겠어요. 한국의 친일 매국 세력들, 일본의 자민당, 미국의 유태 권력, 민주당 얘들이 뒷돈을 대는 게 아닌가 의심 가지 않아요? 왜냐면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걸 원하는 게 일본의 자민당, 일본 극우 세력들이고 박상학한테 돈을 계속 지원을 해서 북한 자극하게 하고 전쟁 분위기 조성하면은 일본은 아주 왔다죠.